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콜앱으로 차트 만들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 콜앱 설치하는 거 배웠죠? 콜앱 설치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전 강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차트를 만들어 볼 건데 전체적으로는 판다스 기본적인 내용, 그 다음에 활용 부분, 그리고 우리가 차트를 그리다 보면은 한글로 축의 이름이라든지 뭐 범례라든지 한글 부분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한글이 깨지는 부분이 생겨요. 그래서 그 오류 해결하는 간단한 방법을 설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여러분 영상 보시면서 실습도 같이 병행하시면서 같이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선 판다스 기본적인 구조라든지 데이터형만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고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본적으로 1차원 시리즈랑 2차원 구조 데이터 프레임이랑 그 다음에 3차원 구조는 패널로 있어요. 우리는 2차원 구조 위주로 수업을 진행을 할 거고 1차원, 2차원 요 위주로 할 거고요. 그리고 데이터형은 기본적으로 오브젝트, 문자열, 인티저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플롯, 실수형이라고 합니다. 기본적인 정수와 실수형의 데이터형 정도는 알고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만 여러분이 참고하시고요. 또 구체적인 내용들은 이제 라이브러리 부분을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금처럼 저희가 판다스를 이용해서 어떻게 데이터를 입력하고 출력하는지를 볼 건데 그러려면 우선은 콜앱에 들어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구글 로그인 하시고 그 다음에 드라이브로 들어가서 폴더 하나를 생성하신 다음에 그 안에서 콜앱을 연 다음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글 계정에 로그인해서 들어왔어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저번 시간에 만들었던 드라이브 콜앱 연결하는 거 여기에서 저는 지금 1 언더바 테스트라는 폴더를 만들었는데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만드신다면 새로 만들기로 만드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새로 만들기 폴더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이름으로 하시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테스트 이렇게 만드셔도 되고요. 대소문자 우선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만들고자 하는 폴더 이름을 하시면 되고 기본적으로는 영문으로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그래서 만들기. 자, 하면 이렇게 폴더가 만들어지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형태의 폴더를 만들어서 작업을 하시면 되고요. 지우실 때는 오른쪽 버튼 눌러서 삭제를 하셔도 되지만 키보드 딜리트 키 누르셔서 그냥 삭제를 하시면 돼요. 간단하죠. 자, 그러면 여기 네 드라이브에서 진행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1번 1 언더바 테스트라고 되어 있는 데서 진행해도 됩니다. 자, 현재 1 언더바 테스트라고 되어 있는데 와보시면 연결할 앱 이렇게 되어 있죠? 연결할 앱 더보기. 우선 저번에 여기 눌러서 콜앱 검색해서 연결했던 부분 제가 설명해 드렸었죠. 그죠? 요걸 이용해서 지금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후에 진행되는 걸로 여러분 수업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그럼 우선 1 언더바 테스트에서 나는 이제 작업을 해야 되니까 새로운 파일을 열어야 되겠죠? 제가 지금 열어놓은 것처럼 오른쪽에 하나 보이죠? C하고 O하고 이렇게 노란 색깔로 보이는 거. 자, 이 화면처럼 해야 되는데 자, 전체 화면에서 보시면 자, 화면을 제가 크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더보기 들어가서 그 다음에 내가 사용할 콜앱을 선택하셔서 작업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콜앱을 눌러서 자, 현재 여기 열려져 있는 게 있으니까 한 번만 더블 클릭을 해볼게요. 제가 더블 클릭. 자, 그러면 로드 중 해가지고 나오는 이 화면이 콜앱 화면이라고 했었습니다. 혹시 지금 여기까지 들어오기 힘든 학생들은
이전에 설치랑 연결하는 영상이 있습니다. 그거 반드시 보고 진행을 해주세요. 자, 그리고 화면에 와서 오른쪽 버튼 연결할 앱 콜앱 이렇게 눌러도 들어가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럼 이번에는 아까 설명했던 실습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여러 개가 만들어져 있으니까 하나는 좀 닫고. 자, 기본적으로 우리 판다스 사용해야 되니까 모듈 불러와야 되겠죠? 그래서 import 이용해서 판다스 as feed로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변수 선언 한번 하고, 자, 1점 2차원, 우선 1차원부터 할게요. 시리즈, 리스트 형태죠? 7, 3, 그냥 5, 8. 이 숫자는 여러분들이 넣고 싶은 숫자로 하셔도 되고요. 추후에 여러분들이 공공 데이터라든지 데이터 분석에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그 숫자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행렬로 되어 있으니까 두 번째로는 이제 인덱스 넘버. 이제 보통은 이름으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서울, 대구, 부산 간단하게 네임을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광주.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출력하는 거 프린트 X.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작업했던 데이터가 이제 읽어드려지면서 출력이 되는데 지금 보이죠? 자, 현재 보이는 것처럼 자, 네임이 여기에 서울, 대구, 부산, 광주로 들어갔고 해당하는 데이터 7358이 순서대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현재 보이는 데이터형은 INT라고 나와 있으니까 아까 시작할 때 알려드렸던 정주형인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눈으로 확인할 수 있고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이 정도의 내용으로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진 않죠. 그죠? 어렵지 않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실행했을 때 보통은 어떻게 실행한다 그랬어요? 왼쪽 상단에 세모 모양 있죠? 요거 눌러서 실행하면 된다고 했어요. 저는 좀 전에 단축키를 쓴 거예요. 컨트롤 엔터. 여러분들도 자주 실행하고 뭐 결과값을 확인할 때는 단축키를 외우는 게 좀 편하니까 컨트롤 엔터로 사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반드시 외우세요는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인덱스라는 키워드를 이용해서 우리가 색인을 집어넣은 거예요. 보통 이런 걸 색인이라고 하죠. 자, 자동으로 색인을 만들지 않고 인덱스를 이용해서 다시 말해서 인덱스 키워드를 이용해서 원하는 이름을 내가 직접 만들어서 넣을 수 있다라는 거죠. 원래 원본에는 다른 이름으로 뭐 길게 뭐 예를 들어 서울역 이런 식으로 부산역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을 내가 인덱스 키워드를 이용해서 사용자가 직접 설정해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뭐 또 다른 거를 이제 실습을 해보기 위해서 여기 상단에 보면은 코드라고 되어 있는 버튼이 있죠. 그죠? 이 버튼을 이용해서 눌러주시면 밑에 하나가 더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나중에라도 여기에 있는 색인을 바꾸고 싶을 때 수정을 하고 다시 실행하면 되는 거예요. 밑으로 내려왔으니까 여기에서 이제 또 다른 것들을 작업해 볼 수가 있죠. 다양하게. 또 예를 들어서 자, 제가 지금 서울과 대구만 작성했어요. 조금 전에 봤던 내용이죠.
인덱스 부분에 서울과 대구를 썼는데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니까 기본적으로 데이터는 저장이 되어 있는 거고 서울에 대한 대구에 대한 값을 출력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서울과 대구를 요청해서 결과값이 나오는 형태. 그래서 서울은 7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있고 대구는 3이라는 숫자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값을 출력할 때 사용하는 형식이에요. 이렇게 대괄호를 2개를 사용해서 여러분 해주시면 돼요. 네, 이번에는 한 번 더 코드 추가하고 인덱스에 대해서 한 번만 더 한다면 x.index 자, 내가 갖고 있는 x의 값에 인덱스 값만 출력하고 싶을 때 그러면 x.index라고 쓰면 인덱스 값 아까 서울대전, 서울대구, 부산, 광주였나요? 네, 그 데이터가 그대로 출력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뭐예요? x라는 변수에 들어간 거잖아요. 데이터가 짧아요, 아직은. 나중에 데이터베이스 좀 이용하면 데이터가 좀 많아요. 엑셀 파일도 갖고 오고 데이터 분석도 해야 되니까 이제 데이터 양이 좀 커지겠죠. 지금은 적은 데이터 가지고 지금 작업을 하는 거예요. 기초를 탄탄하게 해야 나중에 데이터 분석이나 빅데이터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집중해서 들어주시고 자, 그래서 우선 여기에서 인덱스 값 출력하는 방법 하나하나 코드를 연습을 해보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values 값을 출력한다는 뜻이겠죠? 자, 앞 시간에 했던 숫자 7358이 나왔네요. 자, 그래서 만들어져 있는 값들을 출력하는 거, 인덱스 값을 출력하는 거, 뭐 정렬을 한다거나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수업 시간에 다루는 건데 짧게 되어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고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렬은 sort를 이용하면 돼요. 정렬하는 명령이죠. 자, 메소드를 이용해서 x.index라는 값을 정렬하는 거죠. 아까 인덱스 출력해봤죠. x.index로 이거를 다시 한번 나는 정렬해보겠다. 아까 서울이 먼저 나왔단 말이에요. 가나다 순서로 하고 싶어요. 그럴 때 sort를 이용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광주부터 나오겠네요. 그쵸? 광주부터. 이렇게 정렬 기능까지. 그럼 마찬가지로 값도 아까 값을 출력했던 그 5, 7, 3 이렇게 되어 있던 값 있었죠? 그 값도 정렬할 수가 있겠네요. 자, 같은 형식으로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자, 혹시 빠르다라고 느끼는 학생들은 정지를 좀 눌렀다가 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 sorted x는 values 이렇게 3578 이렇게 나왔네요. 자, 기본적인 메소드들을 다루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내가 인덱스별로 저장된 값들의 합을 구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럼 간단하게 만들어 본다면 x는 x는 3, 8, 5, 9의 값을 가지고 있고 인덱스는 광주 값을 가지고 있고 y는
4, 5, 1 값을 가지고 있고 인덱스 값은 9, 부산, 서울, 대전 이렇게. 그 다음에 저는 갑자기 x 더하기 y를 했어요. 자, 지금 세 번째 줄에 나와 있는 x 더하기에는 프린트가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 x 더하기 왜를 했어요. 이제 오타가 있을 수는 있지만 한번 해봅시다. 자, 오타는 없었는데 뭐 이상하게 NaN이 나왔네. 자, 그리고 대전도 NaN이 나왔죠. 그죠? 지금 보이시죠? 자, 이렇게 가끔 작업하다 보면 이런 메시지가 보여. 이건 not a number예요. not a number, NaN 이 뜻인데 지금 광주를 찾아보면 여기 광주가 있는데 밑에는 광주가 없죠. 아, 광주의 값은 더할 게 없네. 이런 넘버는 없어.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대전도 그런가? 봤더니 여기는 대전이 있는데 여기는 없어. 대구네요. 그래서 대전하고 광주의 값은 없으니까 없는 값에 대해서는 NaN이라고 이렇게 나와요. not a number. 이렇게나 메시지가 나옵니다. 이런 메시지가 나오면 넘버가 잘못됐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존재하지 않은 인덱스가 있을 때 이런 메시지가 나온다. 많이 보게 될 거예요. 작업하다 보면은. 자, 이번에는 2차원 배열. 그러니까 데이터 프레임이죠. 자, 2차원 배열이니까 행과 열을 가지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행과 열에 각각 이름을 부여를 해줘야 되는 형태를 여러분들이 좀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자, 지금 보이는 것처럼 데이터 값을 입력을 하거나 임포트를 이용해서 이제 갖고 오기도 하는데 우선은 이제 우리가 직접 입력하는 형태예요. 키하고 나이 이 정도가 들어가 있죠. 데이터 프레임을 이용하면 아래 표와 같이 이런 형태가 만들어지는데 여기에서 아랫부분에서 보시는 것처럼 민준, 현우, 서연, 동현은 내가 직접 입력한 숫자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이도 23, 43, 12, 45 이것도 내가 입력을 했지만 왼쪽에 0, 1, 2, 3 이거는 내가 입력한 게 아니죠. 기본적으로 넘버가 나와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래서 2차원 배열로 여러분이 데이터 프레임을 만드는 것도 한번 해볼 예정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출력하는 걸 한번 볼 거고, 그 뒤에는 이제 그래프를 만들 거예요. 그래프. 자, 그래프의 형태가 이제 선 그리기부터 해서 뭐 스캐터라고 해가지고 산점도 형태. 근데 산점도는 데이터 프레임 데이터만 가능하기 때문에 앞에서 제가 살짝 언급하고 지나갑니다. 자, 그리고 이제 수직, 수평파, 히스토그램, 파이 형태로 많이 그리죠. 기본적으로는 기본, 선 그래프가 가장 기본이에요. 그래서 저랑 우선은 선 그래프 위주로 지금처럼 그려볼 거예요. 그려보고 그 다음에 데이터도 한번 만들어서 실제로는 파일을 업로드해서 작성을 하는 거니까 파일을 업로드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파일을 업로드 할 때 지금 보이는 것처럼 엑셀에서 간단하게 만들어 볼 거예요. 간단하게 만들어서 업로드 해볼 거고 그 다음에 글씨도 좀 집어넣어 보려고 하는데 넣었을 때 에러 나오는 것도 먼저 살펴볼 거예요. 지금 오른쪽에 네모네모 보이죠? 글자체가 없어서 한글을 인식하지 못해서 나오는 형태들이에요. 그래서 요것도 한번 확인해 볼 거고 그래서 그 뒤에 이걸 해결하는 방법까지 이번 시간에 다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포트부터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판다스 as PD 데이터를 만드는 거니까 우선은 만들어 봅시다. age라는 변수를 만들어 주는 거죠. 여기서 이제 이름이 되는 거죠. 자, 리스트 형태로 집어넣고 이름 집어넣고 인준, 현우 여러분들 친구 이름 집어넣으셔도 돼요. 서연, 동현, 희, 75.3 3 65.8 72.7 좀 보기 편하게 엔터를 쳐서 좀 내릴게요. 자, 그 다음에 X는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 대소문자 틀리면 안 됩니다. 데이터의 컬럼이 네임이 프린트 X. 자, 그랬더니 지금 보이는 거 이름과 나이와 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우선은 데이터를 만들어 주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출력하는 거죠. 그죠? 자, 코드 하나 더 추가해서 밑에다가 뭐 X는 name 해볼까요? 그 다음에 실행해 볼게요. 자, 우리는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4개밖에 없으니까 민준, 현우, 서현, 동현만 나온 거지. 기본적으로는 몇천 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정렬을 한다거나 데이터 소스를 출력한다거나 아니면 뭐 병합한다거나 여러 가지를 많이 하잖아요. 자, 그래서 지금 그때는 엄청난 데이터들이 나오겠죠. 현재는 이름, 민준, 현우, 서현, 동현이라는 name이 나온 거고 타입은 오브젝트라고 나와 있네요. 그죠? 오브젝트. 자,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우선 데이터 프레임을 좀 배워봤고 앞에서 얘기했던 판다스로 그래프 그리는 거를 해볼 건데 오늘은 제가 선 그리는 것만 우선 해본다고 했잖아요. 그죠? 자, 선 그리는 거 위주로만 오늘 진행을 할게요. 자, 그러면 뭐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시 임포트를 할 필요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모양상 써주시고 임포트 새로 배우는 거예요. 매플롯 라이브러리라는 거를 이제 설치를 할 거예요. 설치가 뭐 어렵지 않죠? 불러오기만 하면 돼요. 파이썬 플롯 너무 길죠? 영어가. 그래서 PLT로 많이 씁니다. 그래서 매플롯 라이브러리.py 플롯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플롯 라이브러리 파이썬 플롯 차트를 그린다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게 너무 기니까 as plt 이렇게 집어넣어서 사용을 해요. 자, 변수 이름은 s1로 살짝 써주시고
다음에 PD. 자, 판다스에다가 우리 값을 집어넣는 시리즈. 아까 해봤죠? 네. 기본적으로는 순서대로 데이터를 쓰는 게 편하니까 자, 우선 1, 2, 3, 4, 5, 6, 7, 8, 9, 10 써볼게요. 자, 이렇게. 그 다음에 한번 S1 해가지고 뭘 한 거냐면 데이터가 잘 들어갔는지만 보는 거예요. 이제 내가 쓴 게 요거죠? 그쵸? 이거는 넘버가 그냥 붙은 거라 그랬어요.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판다스로 차트를 그릴 정도면 기본적인 파이썬 용어는 이제 알고 오는 경우가 많죠. 근데 만약에 나는 오늘 이 영상을 처음 봤다. 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소의 넘버, 주소의 숫자, 그 숫자는 인덱스 넘버는 0번부터 시작을 해요. 주소 이름이 0번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리스트의 첫 번째 주소가 뭐 첫 번째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아니라 0번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1, 2, 3, 4라고 우리가 기본적인 숫자 셀 때는 그렇게 하지만 주소는 0번부터 시작을 해요. 지금 공부하기 좋은 건 화면에 0번부터 시작한다고 알려주고 있어요. 앞에 있는 데이터도 마찬가지고 우리 앞에 있던 건 얘네들도 그죠? 민준, 현우 얘도 0번 주소에 저장이 되어 있는 거고 1번 주소에 저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0번이 계속 나오면 헷갈려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요거는 주소 이름이구나 라고 알아두면 되겠죠. 인덱스 넘버. 자, 그러면 1부터 10까지의 숫자를 가지고 있는 S1이라는 변수를 가지고 내가 뭐를 할 거다? 차트를 한번 그려보고 싶다라는 거죠. 차트를. 자, 새로 하나 코드 추가해서 자, 현재 화면에서 S1 변수 이름이고 차트를 그릴 거야. 근데 차트의 종류는 라인. 앞에서 제가 설명했던 선형, 그죠? 선형으로 그릴 거야. 자, 그리고 눈에 보여야 되니까 자, plt.show 보여줘라 라는 메소드를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실행을 하면 오타가 없다면 바로 아래 너무 편하죠? 바로 아래 차트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내가 만든 차트를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내가 만든 차트를 확인해 볼 수 있다. 자, 이제부터는 이제 정교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뭐 1, 2, 3, 4, 5, 6, 7, 8, 90이 다 안 보이는데요? 라고 할 수도 있고, 선 색깔이 저게 파랑 안 예쁜데요? 할 수도 있고, 그러면 이제 내가 요구하는 것들이 많아질수록 알아야 될 기본적인 함수력, 메소드들이라든지, 그죠? 그다음에 키워드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씩 하나씩 배워가야 한다는 겁니다. 자, 우선은 기본적인 거 위주로 진행하니까 이 추후에 제가 조금 더 활용하는 영상을 추후에 더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에서 조금 더 뭐 나아가서 진행을 한다라고 하면 이번에는 S2를 하나 만들어 볼 건데 앞에 있던 데이터 1부터 10까지를 좀 가져왔고요. 이제 인덱스를 하나 붙여보려고 해요. 인덱스 이름 붙이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에 옵션으로 판다스에서 사용하는 이제 날짜 데이트라는 메소드가 있어요. 데이트 레인지라는 건데 레인지 자, 범위를 지정해주는 메소드예요. 예를 들어서 2019년도로 해볼게요. 2019년도로 해보고 2021로 할까요? 2021 뭐 01 01 아직 뭐 데이터는 없지만 2021로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콤마 페어리더를 써서 기간을 설정해 줄 건데 10, 10개로 좀 나눠 보려고 해요. 가로를 한 번 더 닫고 실행을 해보면 오타가 났네요.
자, S2 오타가 났어요. 한번 고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가로를 하나 덜 닫았네요. 자, 제가 다시 가로를 닫고 실행을 해볼게요. 되죠. 자, 1부터 10까지 나오는 거 확인했고, 한번 차트를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자, 차트. 아까랑 똑같은 차트죠? 페어로티. 이번에는, 라인 말고 그리드를 한번 집어넣으려고 해요. 자, 그리드. 격자라는 뜻이죠? 또, 여기서, 아까 PLT로 바꿨죠? 자, 내려왔더니, 여기, 2021년 1월. 그 다음에 01020304 해가지고 10개로 나눠진 거를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숫자가 10개로 나눠진 거를 확인해 볼 수 있다. 10개로 나눈 거예요. 아까 피어리드를 이용해서 여기 요걸 이용해서 나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격자를 이용해서 뭐 꾸며보고 싶다라고 할 때 지금처럼 사용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간단한 거를 해봤고, 이번에는 이제 데이터를 엑셀에서 간단하게 좀 만들어서 가져오는 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엑셀 프로그램을 제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데이터는 이제 간단하게 엑셀 화면에서 연도를 이렇게 좀 넣어주시고요. 2017부터 그냥 넣어볼게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기상청 데이터라고 생각하고 동해, 서해, 남해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냥 전체 평균이라고 느껴지게 집어넣고 여름의 온도일 수도 있고 겨울의 온도일 수도 있고 강수량일 수도 있고 습도일 수도 있고 미세먼지 농도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데이터들로 들어갈 수가 있겠죠. 기상청 사이트에 들어가면 다양한 데이터들이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활용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전체는 제가 그냥 합계 이 자동 기능을 이용해서 평균을 구해 볼게요. 간단하게. 잠깐만요. 다시. 범위가 엄청 커져서 그랬네요. 자, 이렇게 해서 자동 채우기 핸들로 끌어주시면 되겠죠. 소수점은 줄이면 되고 자, 이렇게 해서 그냥 간단하게 하나의 표를 만들어 봤습니다. 요거를 이제 저장을 해 볼게요. 이거를 파일로 한번 저장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바탕에다가 제가 저장을 할 건데 소스 파일 이름은 그냥 C 언더바 레인 1로 저장을 할게요. 2로 저장을 할게요. 그냥 이렇게. 그 다음에 통합 문서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이제 데이터를 갖다 쓸 때는 CSV 파일을 갖다가 써요. CSV 파일. 자, 그래서 이 CSV 파일을 이용해서 데이터 관리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기상청 사이트 들어가면 엑셀 파일로 받을래요? CSV 파일로 받을래요? 이래요. 그럼 보통 다 CSV 파일로 받죠. 지원해 준다면. 그게 있으면 편리하니까. 자, 그래서 요걸로 분리해서 데이터를 받으면 좀 편리하게 쓸 수가 있어요. 메모장에서도 쉽게 사용할 수 있고 엑셀도 마찬가지고. 자, 그래서 요걸로 해서 내가 바탕에다가 저장을 하겠다 하고 저는 바탕에다가 이렇게 저장을 하려고 합니다. 바탕 화면에다가. 폴더가 있다면 해당 폴더에다 저장하면 되겠죠? 자, 화면에 또 이렇게 나와요. 메시지가. CSV로 하면 일부 손상될 수가 있습니다. 계속 하겠습니까? 예. 눌러주시면 저장 끝. 이렇게 저장이 돼요.
자, 다시 화면으로 와서 코드 삽입해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구글 콜앱에서 파일을 불러오는 로드 기능을 쓸 거예요. 자, 업로드 메소드를 사용하려면 구글 콜앱을 한 번 더 호출을 해 주셔야 돼요. 자, 우리가 임포트 불러오는 방식에서 프롬부터 사용하는 방법도 있죠. 자, 프롬을 이용해서 자, 구글 콜앱을 들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파일스 어떻게 갖고 올 거냐면 자, 현재 화면에서 자, 나는 이제 변수를 하나 선언하고 그다음에 파일스 업로드 자, 업로드 메소드를 이용해 주시면 돼요. 끝이에요. 자, 이 메소드를 이용하면 내가 저장한 파일을 불러올 수 있다라는 거죠. 불러서 쓸 수 있다. 자, 그리고 df 변수 이름 하나 그냥 지정해 준 거고 그 다음에 판다스에서 read 읽기 기능을 좀 쓰는 거예요. 자, 판다스 read CSV 파일을 불러올 거다. 그 중에서 어떤 거 C 아까 만들었던 rain 그 다음에 숫자 2점 아까 CSV라는 파일이었죠? 자, 이 파일을 불러오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어서 이제 프린트 df 이제 변수를 써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실행을 하면 아래에 이렇게 나와요. 파일 선택. 자, 어떤 파일을 선택을 하느냐라는 거죠. 분명히 저는 바탕화면에 저장했으니까 그 파일을 불러오면 되는 거예요. 자, 한번 불러와 보겠습니다. 네, 파일을 열었더니 바탕화면에 여기 있네요. 그쵸? 자, 기본적으로 엑셀 파일이랑 아이콘이 좀 달라요. 자, C 언더바 레인 2라고 되어 있는 이 파일을 제가 선택하고 열기를 누를게요. 자, 그러면 해당 파일을 불러와서 실행하는데 뭐 지금처럼 이런 메시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 당황하지 마시고 오타가 있다면 오타를 찾고 그 다음에 인코딩이 안 됐으면 인코딩을 시켜주시면 돼요. 자, 뒤에다가 이렇게 쉼표 찍어주시고 인코딩 해주면 됩니다. 자, 인코딩 949 해주시면 돼요. 인코딩 949. 자, 다시 컨트롤 엔터. 자, 파일 다시 한번 선택하라고 나와 있죠? 아까와 동일한 방법으로 파일 선택해서 가져오시면 됩니다. 저도 파일 갖고 올게요. 아까랑 똑같은 파일 선택하고 가져올게요. 네. 앞 시간에 보이는 것처럼 해당 파일 임포트해서 갖고 오고 그 다음에 파일 출력되는 것까지 확인했죠? 자, 이번에는 연도 나오는 거 이어서 해볼게요. 자, df는 판다스 자, CSV 파일을 읽어드리는 거예요. 파일 이름을 쓰면 됩니다. CSV 다음에 인코딩 아까 했던 거 그대로 쓸게요. 하고 그 다음에 인덱스 컬럼 이름을 연도라고 쓸게요. 그 다음에 프린트 df 그럼 실행하면 다시 한번 보여지는 거죠? 2017, 18, 19, 20년도 동해, 남해, 서해 그죠? 여기 그대로 보이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새로 코드 열어도 되고요. 여기다가 써도 되고 그 다음에 df.plot 그 다음에 plt.show 이렇게 집어넣어 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차트가 보여지겠네요. 연도별로. 자, 읽어드리고 내려와서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데이터의 숫자보다는 이렇게 글자가 깨진 게 더 눈에 많이 띄죠. 그죠? 자, 그래서 한글 깨짐 현상을 완화시키게 뭐 오류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안내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화면을 보시면 한글 폰트 사용할 때 이제 앞에 봤던 것처럼 한글이 이제 진행이 안 될 때는 이제 네모 모양으로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조금 더 간편한 걸로 진행을 할 거예요. 우선은 한글이 안 되면 다음 뱃도 계속 안 돼요. 그래서 우선은 지금 작업했던 런타임을 다시 시작을 할 거예요. 다시 시작해서 실행을 할 건데 런타임 중단해서 다시 한번 실행을 할 거고 그 다음에 뭐를 할 거냐면 한글 폰트 사용할 수 있도록 이런 기본적인 인스톨을 해줄 거예요. 인스톨. 인스톨이 지금 보이는 화면이 생각보다 적어요, 여러분. 작업한 내용이. 근데 이 안에 있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얘기하면 리눅스 기반으로 패키지를 설치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중간에 옵션들이 들어가요. QQ 이런 옵션들이 좀 들어가고 그리고 최신 버전 확인 시 에러 외 메시지 출력을 숨기기 위한 옵션이고 그리고 이렇게 폰트 나눔이라고 되어 있죠. 자, 나눔 폰트를 인스톨한다는 뜻이고 뒤에 이 별 표시는 아스틱마크라고 해서 전체 문자를 대신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전체 문자, 나눔으로 시작하는 모든 문자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한 다음에 밑에 보이는 것처럼 매플롯 라이브러리 안에 폰트를 내가 다시 한번 리빌드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차트에서 한글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는 함수들, 메소드들을 그 중에서 이제 한글 폰트를 다시 한번 리빌드 하겠다라는 뜻이고 그 중에서 폰트는 나눔 고딕체를 쓰겠다라고 지정을 해준 거예요. 지금 화면에서. 그리고 나서 우리가 조금 있다가 이제 이런 식으로 지정해 줄 수가 있는 거죠. 뭐 선의 모양들을 다 꾸며줄 수 있고 그리고 이름도 집어넣어 줄 수 있는 이런 형태들을 이제 만들어서 사용을 해볼 거예요. 자, 그러면 우선은 간단하게 지금 런타임을 한번 다시 해서 이름 정도 네모가 나오지 않게끔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서부터는 여러분들이 잘 따라와 주셔야 실행이 가능합니다. 자, 런타임은 여기 상단 메뉴에서 여기에 있어요. 여기 런타임 다시 시작. 자, 이렇게 모든 상태가 삭제가 됩니다. 그렇다고 여기 있는 숫자가 삭제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아까 계속 실행했잖아요. 위에서 만들어 놓은 거 계속 갖다 쓴 거잖아요. 이게 그냥 다 정지가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여기 위에 있는 이 두 줄을 실행하면 아무것도 안 떠요. 우리 이 실행 버튼이 지금 다 삭제된 거니까. 자, 그러면 지금 뭘 해야 되냐면 앞에서 얘기했던 인스톨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느낌표 형태를 한번 집어넣고 자, apt 집어넣고 get update qq 그다음에 get install font 나눔 별 표시 qq 네. 자, 이 별 표시는 키보드 8번에 있어요. Shift 누르고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실행 버튼 컨트롤 엔터가 되겠죠? 그럼 이제 로딩이 돼요. 요걸 잠깐만 보도록 할게요.
자, 내려볼게요. 자, 석세스가 나오면 돼요. 자, 임포트를 이용해서 웹플로 라이브러리부터 선언할게요. 거기 안에 폰트죠. 자, 너무 기니까 FM으로 폰트 매니저로 만들어 놓고요. FM. 리빌드. 어려운 형식일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저장해서 한 번만 해보고 그 다음부터는 저장해서 사용하시면 돼요. 맵플로 라이브러리는 제가 다시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런타임을 중지시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입력하고 다시 한번 실행을 해주셔야 차트를 만들 수가 있어요. 자, 이번에는 메소드 RC라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폰트를 선언해주고 그 다음에 패밀리라고 해가지고 자, 나눔 고딕을 선언해 주도록 할게요. 자, 이제 전체 화면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작업을 끝냈고 실제로는 여기서부터 오늘 시작한 거예요. 그죠? 여기부터 시작한 거고 나머지는 런타임 중지가 된 거니까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이 된 거예요. 다시 시작된 거고 자, 그러면 내가 런타임을 다시 시작해서 이제 실행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런타임 다시 시작해서 자, 런타임 다시 시작 다시 한번 눌러서 보여드릴게요. 런타임 다시 시작 자, 이해 다시 한번 그 다음에 요거를 실행한 거고 그쵸? 요거를 실행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프로세싱 맨 밑에 나오는 문구를 확인하면 되고요. 자, 아까 했던 거니까 다시 안 나오는 것 뿐이에요. 그 다음에 요만큼을 또 이제 실행하는 거죠. 자, 요것도 실행하고. 자, 다 됐어요. 아까 실행했기 때문에 뭐 오래 걸리진 않아요. 자, 그러면 이제 아까 했던 차트를 다시 한 번만 실행을 해볼게요. 그러려면, 자, 위에서 내가 했던 거를 잘 기억해야겠죠. 이제 저랑 해서 어디부터 시작이었는지 잘 기억 못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 우선은 우리가 데이터를 가져오는 것부터 시작했어요. 그죠? 데이터 가져오는 것부터. 여기서부터 데이터 가져오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요거를 그대로 복사해서 밑으로 가져오시면 돼요. 뭐 오른쪽 버튼 셀 복사. 이렇게 복사해서 맨 아래에다가 오른쪽 버튼 해도 되고 이렇게 붙여넣기 하셔도 되고요. 컨트롤 V 하라고 되어 있죠? 컨트롤 V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실행하면 또 파일 갖고 오라고 하겠죠. 이거는 이제 갖고 온 거 아니잖아요. 아까 거잖아요. 그죠? 실행해서 바탕화면에 있는 파일을 다시 갖고 오면 됩니다. 다시 가져와 볼게요. 자, 파일 선택하고 열기. 그러면 이제 파일을 불러들이고 있죠? 100% 이렇게 나와요. 뭐 이제 뭐가 이상하게 인식을 못하는 게 있으면 위에 가서 다시 한번 확인할 건데 저는 이제 알고는 있죠. 뭐가 문제가 있지? 이 부분에 문제가 있대요. 근데 분명히 우리는 아까 실행해봤잖아요. 문제가 될 게 없는데 자, 뭐가 문제냐면 처음부터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는 판다스를 다시 선언을 해줘야죠. 그죠? 왜? PD라는 게 없잖아. PD는 앞에서 선언해 준 거잖아요. 근데 중간에 지금 한 번도 선언을 안 해줬으니까 불러오지 않았으니까 당연히
그 부분에 에러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그래서 import 부분을 몇 가지 만들어 놓고 그때그때마다 계속 불러오기로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만들어 놓고 다시 한번 실행을 할 수밖에 없네요. 여러분들 바탕화면에서 다시 한번 가져와 보세요. 자, 제가 바탕화면에서 다시 갖고 왔어요. 뭐 아까랑 똑같은 방법으로 그냥 파일을 선택하고 불러오게 했더니 자, 밑에 데이터가 보이네요. 그죠? 아까 위에 올라가면 똑같을 거예요. 자, 똑같죠? 자, 그 다음에 요거 이제 차트로 보일 거니까 요거 그대로 복사하셔서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서 다시 한번 확인. 그러니까 코드를 추가로 하는 게 훨씬 편해요. 그래서 어느 부분이 틀렸는지 확인할 수 있으니까 제가 요 중간에다 갖고 왔죠? 요거 휴지통에 잠깐 버릴게요. 이 아래로 갖고 오겠습니다. 이 아래로. 자, 컨트롤 V로 갖고 왔어요. 다시 한번 실행. 자, 보이나요? 연도, 동해, 남해, 서해 전체. 제가 이렇게 갖고 왔습니다. 필요 없는 데이터는 빼고 갖고 올 수도 있고요. 지금은 런타임을 제가 다시 시작해서 했는데 주의할 점은 런타임 다시 시작을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인스톨을 하시면 돼요. 순서는 간단하죠? 요 인스톨, 요 두 줄 해주시고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사용하는 폰트를 다시 한 번만 리빌드 시켜주시면 된다. 그 다음에 실행되는 코드들은 앞에서 모듈 갖고 오는 거는 다시 한번 입력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차트 꾸미는 것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죠. 활용 부분입니다. 네, 이번에 차트 색상을 입히는 부분을 보여드리려고 해요. 제가 먼저 작성을 했는데 한번 실행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보이시나요? 이렇게 나오는 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선은 코드를 제가 추가를 해서 아랫부분에다가 이제 작성을 하면서 여러분들이라고 진행을 해볼게요. 자, 우선은 레인이라는 이름의 plot 변수 이름을 하나 선언해 주고요. 자, 판다스로 차트를 그릴 건데 우선은 그리드, 위에 보이는 살짝 보이죠? 그리드가 보였으면 좋겠어요. 격자가. 자, 그래서 true true로 선언해주고 그 다음에 스타일 style 자, 스타일은 자, 제가 하나만 입력을 해볼게요. 대괄호 쓰고 싱글 다운표 r 빼기 빼기 별 제가 이렇게 있어요. 자, 콤마 다시 g 빼기 5 그 다음에 또 해볼게요. 싱글 다운표 B 콜론 별. 이 별은 숫자 8번에 있는 거죠? Shift 눌러서 누르시면 돼요. 자, 제가 3개를 입력했는데 3개만 했어요. 3개를 입력했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도대체 이게 뭐야? 이렇잖아요. 자, 우선은 힌트는 R, G, B는 색상 이름이에요. 자, 그래서 R은 레드, G는 그린, B는 블루입니다. 자, RGB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빨간색 선이 나올 거고 초록색 선, 그 다음에 파란색 선이 나올 거구나.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서 하나 더. 이번에 M을 썼어요. 이게 무슨 색인지 몰라도 색상인가 보다 하면 되고 빼기 점 P를 한번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내려와서 변수 이름을 다시 한번 선언해주고 이거에 대한 여러 개의 메소드들을 사용을 해주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X축에 관련해서 축에 이제 이름들을 좀 집어넣어주고 싶은 거예요. 이제 세팅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에 있는 이름을 좀 선언해주겠다. 자, 그 이름들은
2017, 2018, 2019, 2020. 자, 요렇게 X축 눈금을 선언해 준 거고, 레인 언더바 PLOT. 제가 오타 났네요. PLOT. 점. 자, 요거 계속 반복이 되니까 복사하셔도 돼요. 컨트롤 C로. 셋 언더바 이름을 이번엔 할 거예요. 이름 X 레이블 연도 집어넣어 줄게요. 이번에는 셋 언더바 셋 언더바 Y 이름 그다음에 연도 말고 강수량 이렇게 놓고 한 번 더 셋 언더바 타이틀 가로 열고 연간 강수량 다 했어요. 자, 그리고 엔터 plt 점 show 이렇게 하면 돼요. 데이터를 중간에 보고 싶으면 또 df 쓰시면 되고 우선은 이 show 색상이 잘 나왔나? 저도 궁금하네요. 오타가 없나? 자, 내려보겠습니다. 이렇게 데이터가 나왔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예상치 못한 평균 점수 있죠? 전체 요게 여기 마젠타랑 색깔이 겹치네요. 그쵸? 마젠타랑 누구랑 겹쳤죠? 남매랑. 자, 그래서 마젠타 색상이 잘 안 보이니까 왔다 갔다 바꿔서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러면 위에서 나왔던 빨강색 레드 뭔지 알겠어? 빼기 뭔지 알겠어? 그죠? 이렇게 다시 이렇게 배시로 보이는 거 있죠? 요 모양인 거예요. 그리고 별은 뭐예요? 마지막에 이 점, 포인트가 별로 나온 거예요. 포인트가 별로. 내가 만든 포인트가 별로. 조금 더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겹치니까 잘 안 보이는 거죠? 별로. 자, 그리고 그린도 봤고, 블루도 봤고, 마젠타도 봤는데 얘네가 지금 색깔이 안 보이니까 얘를 이렇게 빼서 레드랑 잠깐만 바꿔볼게요. 컨트롤 X 해서 여기다가 컨트롤 V로 한번 해서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자, 했더니 마젠타 색깔이 요거거든요. 근데 뭐야? 자세히 보시면 세모도 아니고 동그라미도 아니고 찌그러졌어. 그죠? 찌그러졌죠? 아, 이 포인트에 제가 좀 전에 사용했던 요 어디 갔어요? 요 P는 이제 폴리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각형이 들어간 거예요. 오각형. 다각형의 하나인데 이제 여기에 오각형이 들어가서 그렇고 이제 육각형, 헥사 뭐 이렇게 들어가니까 육각형 뭐 이렇게 더 모양을 더 꾸며주고 싶으면 여기다 이제 H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는데 여러분들 해보면 알겠지만 안 예뻐요. 티도 잘 안 나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동그라미를 제일 많이 써요. 이렇게 동그라미. 원 모양 많이 쓰고요. 그리고 아까 별 모양 많이 쓰고 그 다음에 더하기 모양 키보드 있는 거 있죠? 더하기 모양 이렇게 기본적으로 키보드에 있는 것들이 잘 적용이 돼서 나와요. 여기 좀 더하기 모양 그죠? 이것도 있고 한두 개만 더 볼게요. 그리고 화살표 예를 들어서 꺾은 표시 6번에 있는 이 표시를 사용하면 이렇게 위 올라가는 화살표 있죠. 주식 올라가고 주식 떨어지고 뭐 증권, 뭐 증가, 하락 뭐 이런 거 관련해서 화살표 모양 있죠. 위아래 왼쪽 오른쪽 그 모양 해서 집어넣으시면 모양들을 만들어줘요. 그래서 뭐 이 마지막 자리에 있는 거는 내가 뭐 키보드에 사용하는 모양들을 쓰겠다라고 하면 그 모양이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많이 쓰는 건 아니니까
기본적으로 별, 그 다음에 동그라미, 이런 것들이 제일 많이 사용되고 다이아몬드 정도가 제일 많이 사용이 됩니다. 이렇게 D, 다이아몬드. 자, 그래서 우리 여기까지 글자랑 한글 폰트 깨지는 거 바꿔주는 거랑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차트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마커들 모양 좀 봤고요. 선 스타일도 좀 봤습니다. 자, 제가 이제 화면을 좀 바꿔서 요거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아까 화면이랑 같은 건데 실선으로 표현할 때는 키보드에 있는 빼기 표시죠? 하이픈 표시를 한 번만 하면 되고요. 그리고 점선이라고 하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중쇄선이라고 하는 얘기들을 많이 볼 거예요. 이걸 이제 파선이라고 표현하는데 이렇게 표현하는 걸 이제 파선으로 2개 쓰시면 되고요. 점선은 아주 따닥따닥 붙어 있죠. 그리고 점의 사이즈 자체가 좀 작죠. 그래서 키보드에 있는 콜론 표시를 눌러주시면 이게 뒤집어져서 실제로는 이렇게 90도 돌아가는 거죠. 그 모양으로 만들어져요. 그래서 밑에 마지막 네 번째 게 1점세선이에요. 하이픈 점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래서 빼기 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를 1점세선이라고 하고 빼기 점점 그 다음 빼기 이렇게 들어가면 2점세선이라고 해요. 이렇게 선 스타일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자, 마커. 앞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원 모양 많이 쓰고 그 다음에 사각형이나 그 다음에 별이나 그 다음에 다이아몬드 정도.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좀 더 찾아보시고 그 모양들도 이제 한번 변경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판다스, 그 다음에 한글 폰트, 그 다음에 차트 만드는 것까지 설명해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